최근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이슈와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 오후 초대석입니다. 이탈리아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가 중국을 넘어섰습니다. 이탈리아 일부 의료 지역 시스템은 사실상 붕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역유입 차단, 또 우리 보건당국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궁금증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염내과 전문의이자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을 지내신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신 위원장님, 우리 국내는 오늘은 특별한 확진이나 사망에 관한 주목할 만한 일은 오늘은 없죠. 해외에서는 아주 안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는데 국내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확진자 상황 어떻습니까? 이제 지금 국내에서는 이제 대구 쪽에 이제 고위험군 전수조사와 이제 수도권 지역의 고위험 시설 중심의 산발적인 유행들이 이제 합쳐져서 100명 미만의 이제 확진자가 오늘 나온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상대적으로 해외 이제 유럽이나 이런 미국 지역에서는 이제 상당히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그동안에 이제 확진자가 대부분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층에서 나왔는데 지금 연령별로 확진자를 분석해 봤더니 20대가 압도적으로 많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은 이제 고령층의 기저질환 중심으로 환자분들도 많이 발생하고 사망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20대 분이 많은 것들이 이제 신천지 이제 교인들이 이제 젊은 분들 특히 여성분들이 많으면서 이제 저쪽 그 이제 집단이 이제 다른 이제 나이대에 비해서 이제 많아져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27% 정도가 지금 20대인 것으로. 그래서 좋은 부분들은 이제 신천지 유행과 좀 연관돼서 약간은 이제 왜곡된 그런 통계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코로나19는 고령층과 이제 기저질환 있는 분들이 많이 걸리는 게 맞긴 맞습니다. 네. 지금 저희들이 가장 관심이 되는 게 이제 국내에서 확진자 수가 조금씩 이제 두 자릿수로 조금 또 안정이 되는 듯하지만 역유입되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역유입 확진자 상황이? 지금 이미 이제 해외에서 유입되는 환자 수가 이제 상당수가 이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제 결국은 이제 내부적으로 고위험군에 대한 집단에 대한 이제 그 방역 관리와 더불어서 해외 유입에 대한 이제 적절한 이제 검역 등의 조치가 이제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최근 확진자 가운데 7% 정도가 이제 해외에서 감염돼서 들어오는 사람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국가별로 보면은 유럽에서의 입국자가 이 확진자의 압도적인 부분을 차지한다고 해요. 결국은 이제 어느 지역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얼만큼 유행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확진자가 그 지역에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 이제 여행을 또 많이 가는 그런 국가에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종합했을 때 좀 가장 유럽이 지역사회 감염도 심하고 또 상대적으로 여행자도 많은 그런 지역이라서 이제 지금 유럽 지역 중심으로 이제 많은 환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유럽에서 특히 이탈리아 정말 아주 이상한 지금 상황인데 사망자 수가 중국을 추월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인구도 워낙 적고 어느 정도 상황인 겁니까? 왜 이렇게 이탈리아가 심각한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이제 결국 이제 몇 가지 요소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가장 문제는 이제 이탈리아가 이제 65세 이상의 전 국민의 한 23%. 네. 이제 지금 보면 확진자들 중에 이제 사망자들 보면 70대 이상이 87%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서요. 고령자가 많은 나라의 특성, 그러니까 이제 그 코로나19의 위험자들이 이제 많은 특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초고령 인구가 일단 더 많은 거고요. 네. 두 번째.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대구 유행의 초기 또는 이제 중국 우한 초기에서 이제 경험했듯이 그 의료 시스템은 한정돼 있는데 너무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고 그중에 중증 환자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면 결국 이제 의료 시스템이 붕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공호흡기를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인공호흡기가 없으면 사실은 이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고요. 또 하나가 이제 문제는 가뜩이나 의료자원이 부족한데 지금 병원 감염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환자를 해야 되는 의료진들이 격리가 돼버리고 이제 병에 걸리고 심지어는 지금 의사가 14명이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 이제 그런 가뜩이나 방역 자원이 없는데 이제 치료할 의료진까지 모자라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면서 지금 이제 설상가상 이제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탈리아 좀 지역별로 보면 또 조금 다른 점이 있다고 하는데 이때 경제 교류가 많은 북부에서 시작이 됐는데 최근에는 남부의 상황이 심각하다고 그러는데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대부분 이제 초기 유행은 이제 그 이탈리아 북부에 이제 그 교통도 잘 발달돼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예.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그런 네. 이제 대도시 지역으로 이제 발생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지금은 이제 한 70% 미만이 이제 북부에서 발생하고 이제 30% 정도가 이제 남부에서 네. 발생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지금 남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이제 경제적인 여건도 떨어지고 네. 심지어는 뭐 의료기관 중에서도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폐쇄되는 그런 그 의료 시스템이 좀 낙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이제 환자 수가 늘어나면서 이제 더 이제 위험에 빠지는 그런 이제 요인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부 지역도 북부 지역이지만 이제 앞으로 남부 지역까지 유행하게 되는 경우 이제 이탈리아가 어떻게 될지 좀 더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료인이 이제 부족하다 그러는데 의사 수나 간호사 수가 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탈리아도 뭐 G7이고 경제 규모도 세계 8위 정도 되는 나라인데 왜 이렇게 의료진과 의사진이 이렇게 부족한 겁니까? 어떤 뭐 재정이 워낙 안 좋아서 그런 건가요? 뭐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이탈리아는 기본적으로 공공의료 시스템이 정착이 돼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진료를 이제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이제 추가적으로 돈을 내서 이제 다른 이제 추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긴 한데요. 네. 의료진에 대한 그런 뭐 대우나 이런 것들이 이게 충분치 않다 보니까 뭐 제가 알기로는 한 10,000명 넘는 의료진들이 다른 나라로 빠져나간 상태고 그 이제 내부적인 의료진 자체가 애초에 좀 부족한 상태고 또 의료 그 시설도 이제 그 중증 환자를 볼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지금 많지 않은 걸로 좀 알려져 있어서 네. 좀 걱정이 오죽하면 중국에서 300명의 의료진을 보내주겠다. 좀 자존심 상하는 일 같은데 그 정도로 의료진의 수준이 낮은 건가요, 이탈리아가? 네. 뭐 수준이 낮다 높다를 네. 떠나서 일단 의료진이 없으면 어떻게 사람 수가 없고, 치료를 할 수가 의사가 없지 않습니까? 없으니까. 그래서 뭐 어디서든 이제 의료진을 받아서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뭐 지금 여러모로 이제 그런 부분들 의료진의 부족까지도 이제 같이 더해진 상황이 맞습니다. 예, 지금 교수님 이게 같은 의료진으로서 이탈리아의 상황에 맞춰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지금 처방이 필요할까요? 지금 뭐 이제 그 이탈리아 역시 이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우한과 비슷한 이제 통제 조치를 통해서 일단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는 게 일차적으로는 이제 최우선 과제고요. 네. 유행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 중증 환자를 지금 감당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유행의 속도를 막기 위한 이제 전체적인 그런 이동 통제와 이런 것들을 이제 우한처럼 강력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자체 시스템만으로는 안 되는 게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뭐 WHO나 이런데 아니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도움도 좀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이탈리아만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다. 미국도 상당히 확진자가 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그래서 뭐 거의 뭐 아예 해외 여행을 하지 말라 이런 권고까지 지금 나온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정상적인 그 이제 과정이라 그러면 이제 검역 강화를 하거나 뭐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이제 신종감염병 관리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아직 인제 시작인데도 그냥 뭐 봉쇄 조치 중심의 이런 것들을 하게 됐다는 얘기는 사실 그 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딱 봤더니 이게 감당이 안 된다라는 그런 판단이 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미국조차도 그렇게 이제 그런 판단할 정도로 지금 그 코로나19의 유행이 미국 안에서도 네.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걸 이제 반증하는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 예. 같은 경우에 지금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 우리 교민들이 가장 많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이유 외에는 집에서 머물러라. 아주 통행 거의 금지 수준의 이동 제한을 했더라고요. 인구가 캘리포니아주 인구만 해도 4천만 명이 넘는데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했어요. 상당히 심각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뭐 결국 코로나19가 이제 접촉 감염이나 이제 비말 감염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않으면 감염이 이제 유지가 되질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더 강력하게 이제 지금 정부 당국에서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지금 저희가 뭐 유럽, 미국 상황 지금 살펴봤는데 결국은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그만큼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정부가 이제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죠.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유럽에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에 이제 자가격리도 하고 또 이제 전수조사 이제 검사까지도 이제 하겠다고 이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정상적인 그런 검역 강화 시스템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해외 유입을 막아보려고는 하고 있는데 뭐 지금 한편으로는 좀
뭐 대단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뭐 미국, 유럽도 하지 못한 걸 우리나라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도 솔직히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19가 이제 무증상자, 증상이 없는 사람들도 감염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역 감염만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걸러낼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 이렇게 이제 전수조사를 해서 검사를 하거나 이렇게 자가격리를 하는 것 자체에 의료 시스템이나 그런 방역에 굉장히 이제 또 많은 역량을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인력이 많이 들어가요. 네,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감당하는 부분들도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추후에 이제 세계적인 유행을 좀 봐야 되겠지만 어느 선에 가서는 뭐 이제 입국 제한이나 이런 조치들이 좀 추가적으로 조치가 취해져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중국에 처음에 문제가 됐을 때 먼저 중국 입국 제한을 하자 이런 주장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럽이 워낙 심각하니까 지금 유럽발 입국자들을 전원 진단 검사하기보다는 입국 제한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긴 해요. 어떻게? 이제 그 장단점이 확연한데요. 이제 이렇게 검역을 확대하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교류하시는 이런 분들의 불편감은 좀 덜겠지만 네. 입국 제한을 딱 하는 순간 사실은 뭐 검사를 할 이유도 없고 뭐 이런 방역 자원이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이제 남는 여기 방역 자원을 다른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필요한 곳에 쏟을 수 있는 이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반면으로는 또 외교적이나 아니면 또 국민들의 교류나 이런 부분들에 또 문제가 있고 이제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이제 정부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맞지만 전 세계 유행이 너무 이제 심각하고 해외 유입이 이제 너무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우리나라도 결국은 어느 정도의 통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앞서 좀 짚어봤지만 국내 확진자 가운데 연령별로 봤을 때는 20대가 지금 2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지금 대구의 20대 확진자 가운데 한 명이 뭐 사이토카인 폭풍 증상으로 위중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 사이토카인 폭풍 이게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뭐 아시겠지만 뭐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젊은 층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이제 가볍게 앓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면역 시스템이 굉장히 잘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폐렴을 유발했을 때 이제 그 바이러스를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가서 공격을 하는데 그게 너무 세게 공격을 하다 보니까 그 결국 이제 바이러스가 세포 안에 숨어 있는데 그 공격받은 세포가 같이 죽어버립니다. 우리 몸의 공격에 의해서. 그러면 폐가 망가질 거 아닙니까? 이제 바이러스도 죽는데 폐도 같이 망가지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위중한 상황에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흔한 건 아니지만 젊은 층에서 이제 면역이 좋은 사람들 중에서 아주 일부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의료진들이 이제 치료를 할 때 사실 이제 고려를 하게 되고요. 안타깝게도 이제 그런 현상들이 지금 한두 번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저희 방역 당국이랑 이제 의료진들이 지금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젊은일수록 그런 반응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건가요? 네. 그런 사람들 건강한 사람한테만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면역이 건강한 사람한테. 활성화된 그런 것들이 이제 폐를 공격하는 그런 사이토카인 폭풍은 또 우리 몸에 이제 면역매개 물질이란 사이토카인이 너무 급박하게 이제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그 공격을 너무 심하게 해서 이제 그 공격받은 장기인 폐가 망가지는 현상입니다. 네. 예, 최근에 이제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 이 코로나19로 젊은 층도 위중해질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놨는데 그게 이런 뭐 사이토카인 폭풍 증상 때문인가요? 사이토카인 폭풍도 폭풍이지만 사실 조기 진단, 조기 치료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뭐 고위험군까지 열심히 찾아가지고 이제 열심히 조기 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젊은 층이라도 기저질환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늦게 발견이 되게 되면 당연히 입원해야 되거든요.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견지에서 뭐 7명에 1명, 20대, 30대들도 뭐 이렇게 20대에서 40대 이렇게 해봤더니 7명에 1명 정도 뭐 입원을 할 정도의 중증도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안심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뭐 이제 조기 진단을 워낙에 잘하고 있어서 그런 경우가 지금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주의를 환기하는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젊은층이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이런 생각 때문인지 어제 보니까 미국은 마이애미 비치에서 그 젊은이들이 전혀 개의치 않고 어울려서 노니까 미 행정부에서 상당히 경고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나라 경우에는 상당히 그런 걸 좀 잘 지키는 것 같은데 미국 경우에는 그런 걸 좀 무시하는 그런 듯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예전에 사스, 뭐 신종플루, 메르스를 거치면서 이제 국민들이 사실 굉장히 이런 그 신종감염병에 대한 경각심들을 잘 갖고 있지만 사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잘 그런 것들 그 경험들이 잘 와닿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모여 있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이제 네. 미국의 지금 지역사회 유행이 굉장히 심한 상태인데 네. 그게 이제 결국은 그런 것들이 씨앗이 돼서 또 개별적인 그 지역사회에 가서 문제를 일으킬 거기 때문에 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다고 해도 좀 증상이 아무래도 좀 덜하기 때문에 모르고 오히려 더 돌아다니는 이런 경우도 있어서 이 감염 확산 우려가 오히려 더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본인들이 위험성은 떨어지지만 본인들이 워낙에 이제 사회적으로 가장 활발한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그렇기 네. 때문에 특히 코로나19는 이제 증상이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염력이 있어서 지역사회 여기저기 이제 감염을 뿌리고 다니는 본인이 전파자로서의 강력한 이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젊은 층들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젊은이들이 그렇고 사실 가장 걱정되는 게 이제 고위험군, 특히 요양병원, 요양원 같은 데의 경우에 아직 전수조사, 전부 검사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 시설이 좀 열악한 곳이 많던데 그런 걸 본다면 우리나라도 이 고위험 집단군에서 늘어날 확률도 여전히 높은 거죠. 일단 지금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사회 유행이 어느 정도 좀 광범위하게 퍼져 네.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증상이 없는 경우라도 지금 고위험 집단에 대해서 열심히 이제 검사를 하고 실제로 거기서 이제 여러 이제 산발적인 유행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뭐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런 고위험군 특히 이제 그 노약자분들 기저질환 있는 분들은 걸리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한 그런 전수조사들이 추후에 이제 좀 더 확대돼서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 한 가지 우려가 이 분당 재생병원장이 확진이 나오면서 또 여러 전파가 있었고 또 역학조사관도 오늘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게 방역의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 감염이 확산되는 것도 참 우려인 것 같아요. 네, 지금 굉장히 걱정이죠. 예. 사실은 이제 병원이 오염이 되면 이제 거기에서 치료받던 환자들까지도 이제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산발적으로 병원 감염들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 이제 뭐 역학조사 과정에서 좀 빈틈이 보이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잘 거울 삼아서 다른 병원에서 그런 감염들이 이제 생기지 않도록 좀 이렇게 방역 당국에서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역학조사관을 지내셨잖아요. 사실 당시 지내시면서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그 메르스나 이럴 때 경험은 없으셨습니까? 어떻게 역학조사관의 삶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아까 역학조사관분이 이제 사실 그 이제 감염이 된 거에 대해서 예. 되게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어느 뭐 시설에서 감염병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 역학조사관이 맨 먼저 달려가거든요. 그럼 위험 요인을 몰라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서 위험하다 안 하다 이 사람들은 판단을- 괜찮다 안 괜찮다를 본인이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지금 힘들고 경험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예. 그리고 네. 위험한 데다가 본인이 그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그 뒤에 사람들이 또 감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책임감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경험 많고 잘 그런 숙련된 그런 역학조사관이 많이 있어야 네. 이런 그런 집단이나 병원 유행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제 정부 당국에서도 이렇게 역학조사관들이 이렇게 경험을 많이 쌓고 오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배려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이런 긴급 재난을 당하고 보니까 우리나라 역학조사관의 처우나 역학조사관의 수나 이런 거를 좀 굉장히 부족하다. 또 수도 아주 부족하다. 처우도 좀 그렇다. 어떻게 상황이 어떻게? 뭐 이제 사실 뭐 역학조사관이 이렇게 신종감염병이 없는 시기에는 뭐 좀 뭐 특별한 일이 없어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이제 정부 당국에서도 이렇게 좀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부분들이 있는 것 네. 같은데요. 예. 실제적으로 이제 신종감 한번 돌았을 때 전 국민이 겪게 되는 이런 경제적인 부분들, 이런 사회적인 부분들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숙련된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저는 계속적으로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